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이 시간은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씨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6월 19일) 첫 소식입니다.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준틴스데이 연휴 곳곳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역 언론 등에 따르면 어제 오전 0시 30분께 시카고로부터 서쪽으로 34km 떨어진 일리노이주 윌로브록의 한 쇼핑가 주차장에서 총격이 벌어졌는데요. 당시 주차장에는 수백 명이 모여 노예 해방일을 기념하는 일종의 축제를 벌이고 있었다고 전합니다. 모두 23명이 총탄에 맞았고 이 중에 1명이 사망했다고 경찰 측은 밝혔는데요. 도망치는 과정에서 찰과상 등을 입은 부상자도 다수 발생했습니다. 뉴페이지 카운티 보안관실은 준틴스데이를 축하하기 위한 평화로운 모임이었으나 갑자기 여러 사람이 군중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하면서 아수라장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축제 현장에는 처음부터 경찰이 배치돼 있었으나 인근에서 벌어진 싸움을 수습하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총격이 벌어진 건데요. 목격자들은 총격이 발생하자 모두가 뛰어서 도망쳤다. 그야말로 혼돈의 현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19일 오늘 오전 현재까지 이 총격과 관련해 체포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범행 동기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 당국은 관련 정보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630-407-2000으로 제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물론 제비 프리스커 주지사에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도 사건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고 준틴스와 같은 휴일을 기념할 수 없는 비극적인 현실에 살고 있다는 것에 애통하며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현상 유지는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어제 비슷한 시각 샌루이스의 한 건물 안에서도 총격 사건이 일어났죠. 5층 사무실에서 10대들이 모여 심야 파티를 벌이던 중이었습니다. 17살 청소년 1명이 숨졌고 10대 9명이 다쳤는데요. 경찰은 10대 용의자 1명을 체포하고 현장에서 다수의 총기를 발견했습니다. 또 토요일 밤 8시 반쯤에는 서북부 워싱턴주의 한 캠핑장에서도 무차별 총격으로 2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17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며칠 전 30세 남성의 묻지마 총격에 숨진 한인 여성 권이나 씨를 추모하는 거리 행진이 시애틀 시내에서 진행됐습니다. 행진은 권 씨가 남편과 운영하던 일식당 앞 대중집회로 이어졌는데요. 지난 13일 오전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일식당을 운영하는 권성현, 권이나 부부는 교차로 정차 중 괴한이 난사한 총에 맞아 임신 8개월 된 권 씨가 숨졌죠. 남편은 팔에 총상을 입었지만 이튿날 퇴원했습니다. 이날 행진과 대중집회는 권 씨를 추모하고 사회 정의 실현을 촉구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행진은 권 씨가 총격을 받은 4번가와 레노라 스트리트 교차로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법 집행기관, 선출직 공무원, 또 저명한 비즈니스 리더들도 참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안전을 책임져라,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라, 에이시안 혐오 금지, 중소기업을 보호하라, 지금 변화할 때 등의 푯말을 들고 시내 행진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정치인들의 공허한 약속에 지쳤다며 지금 당장 공공안전의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숨진 에이나 권 씨 장례식을 위한 소셜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에는 18일 오후 10시 현재 3,400명이 참여해 모두 21만 5,918달러가 모금됐습니다. 고펀드미 개설자는 남편 권성현 씨는 현재 아들을 부양하느라 더 이상 식당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고 에이나의 가족을 한국에서 데려와 아름다운 딸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도움과 격려를 요청했습니다. 커뮤니티 소식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음악을 통해 꿈과 희망을 선사하는 문화복지단체가 있습니다.
지난해 4월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 Little Light Midwest Musicians가 그 주인공입니다. 소수민족과 저소득층, 양로원 등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는 음악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는데요. LG를 소재한 저드슨 음악대학의 피아노과 이소정 교수가 5명의 보드 멤버 중에 한 몫을 담당합니다. 이 교수의 모교인 서울대학교 선배 김영우, 조규승 씨가 각 회장과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작곡가 김미숙 씨와 바리톤 김기봉 씨가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이 단체는 최근 한인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양로원 위주 음악 공연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소정 교수입니다. 소수민족 그룹이나 저소득층 어린이와 티네이저들, 그리고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혹은 장애자 그룹 등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커뮤니티를 찾아가서 음악회를 열어주고 각 그룹의 필요에 맞는 음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16일 금요일 날새 소재한 엘리베이터 케어 요양원에서 아버지의 날을 기념한 특별한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이 교수가 저드슨 대학 출신 연주자들과 방문해 요양원 어르신들에게 다채로운 피아노 연주와 성악을 선보였는데요. 엘리베이터 케어 김남규 디렉터입니다. 오늘 파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음악 전공자들의 이런 수준 높은 라이브 연주를 눈앞에서 직접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흔치 않은데요. 특별히 저희 엘리베이터 케어 요양원과 같이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장기 요양시설, 저희 특히 한국부 어르신들께는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최고령이신 오은한 할아버님이 101세가 되셨는데요. 아버님께서 공연 중간중간 신명나는 리듬의 어깨춤을 들썩이시면서 큰 박수와 환호를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소외된 우리 이웃들에게 음악을 통한 복음의 기쁜 소식과 마음의 치유가 더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저도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김 디렉터는 우리 지역사회에 이 같은 단체 활동에 큰 격려와 힘이 돼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엘리베이터 케어에서 연주한 뮤지션들은 모두 저드슨 음악대학 출신들입니다. 석사 과정을 졸업한 윤세라 씨와 교회 음악을 전공한 류연 씨가 주옥 같은 성가곡과 클래식을 연주했는데요. 이 교수는 요양원에서 하는 연주가 늘 보람 있는 일 중에 하나라고 강조합니다. 저희 단체 멤버들이 처음으로 한인과 미국인들이 함께 계신 요양원을 찾아가서 연주하였다는 데 보람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한인 어르신들이 계신 시카고 북부 지역 양로원에 좀 더 구체적인 음악 프로그램을 가지고 찾아갈 계획입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이번 엘리베이터 케어 행사는 지난 2월 샴버그 프렌드십 빌리지, 5월 LG 인 더 그린스에 이어 양로원 음악회로는 3번째 행사입니다. 이 교수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음악적 치유 활동을 확대해가고 싶다는 소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리틀 라이트는 지난해 듀베이지 파운데이션에서 그랜트를 받아 이디오피아 이민자 자녀들을 위한 피아노 레슨도 실시했습니다. 현재 리틀 라이트는 뜻을 함께 무대를 꾸며줄 뮤지션들을 모집 중인데요. 아울러 뜻을 함께할 후원자도 찾고 있습니다. 음악 클래스와 연주를 통해서 한인 및 타 소수민족 그룹을 위해 봉사하실 마음은 있으나 통로가 없어서 실현하지 못하고 계신 음악인들이나 이 사역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자 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한편 이소정 교수는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이 운영 중인 목요 음악회 시리즈 모차르트 인 더 모닝 기획과 운영도 맡고 있죠. 매월 둘째 목요일 오전 11시 다양한 장르 뮤지션들을 초청해 다채롭고 흥미로운 감동을 선사하면서 두터운 팬층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새로 이전한 글랜뷰 소재 시카고 한인회관 리모델링을 위한 시공업체 입찰이 연기됐습니다. 한인회는 당초 16일 지난주 금요일로 예정됐던 시공업체 공모 및 신청, 견적 제출을 이달 30일 금요일로 연장했는데요. 동포사회 폭넓은 기회와 참여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16일 금요일 현재 2곳이 신청 접수했습니다. 한인회는 앞서 지난달 중순 글랜뷰로 이전한 회관 리모델링을 위한 제너럴 컨트랙터 모집을 시작했죠. 당시 공지를 통해 5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31일부터 6월 16일까지 견적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쉽게도 지금 2 업체 정도만 신청을 하셨기에 기간을 2주씩 연장을 했습니다. 아직 신청 접수를 못하신 분들도 견적을 내시기 전에 일단 신청을 먼저 해주시고 동포 여러분들의 수건 사업으로 이루어진 시카고 한인회관의 리모델링을 멋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많은 동포 여러분들이 동참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인회에 따르면 선정된 시공업체는 도면과 사양서에 명시된 관련 기계, 배관, 전기공사를 포함하는 사무실 내부 리모델링을 맡게 됩니다. 입찰자는 전체 프로젝트 관련 도면과 사양을 포함해 입찰 문서의 모든 부분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모든 작업을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입찰자는 왜 한인회관 리모델링에 자사가 적합한지 그 이유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또한 지난 10년간 입찰자가 수행한 유사 프로젝트 3건 이상, 각 프로젝트에 대한 클라이언트 반응도 제출토록 했습니다. 동포 여러분의 수건 사업인 시카고 한인회관의 리모델링을 하는 만큼 제너럴 컨트럭터의 퀄리피케이션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큰 프로젝트 해보셨던 업체가 비딩을 하시기를 원하고요. 또 기존에 하셨던 프로젝트에 대한 샘플들을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비딩을 할 때 참고가 많이 되겠습니다. 비딩을 하시기 전에 이 기존의 건물의 구조를 아시고 싶은 제너럴 컨트럭터께서는 언제든지 시카고 한인회관을 방문하셔서 기존에 있는 건물의 구조를 파악을 하시고 새로운 도면을 블루프린트를 받아가셔서 어떻게 어느 부분을 고칠 때 어느 정도의 경비가 들어가는지를 자세히 파악하셔서 견적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인회는 실효성을 갖춘 쾌적한 공간을 만들기 위한 이번 리모델링 계획에 총 30만 달러의 기금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회관 2층에는 다목적 공간의 역사관도 설치되는데요. 한편 제35대에 이어 연임이 확정된 최은종 회장은 내달 7일 오후 6시 놀스브룩에 소재한 힐튼 호텔에서 취임식을 갖고 36대 공식 출범을 알립니다. 행사 참석을 위한 RSVP는 이달 30일까지 하면 됩니다. 취임식 관련 문의 전화번호는 773-878-1900입니다. 시카고 인근 미시간 호수에서 7세 소년이 파도에 휩쓸려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6일 시카고 언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피해 소년은 전날 오후 가족과 함께 시카고 도심에서 남동쪽으로 약 50km 떨어진 인디애나주 포티지 렉프론트 공원으로 물놀이를 갔다가 사고를 당했는데요. 지역경찰은 오후 5시께 미시간 호수에 들어가 놀던 아이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다며 20여 분 만에 걸친 수색 끝에 소년을 발견하고 물에서 건져 인공호흡을 실시한 후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검시소 측은 사망 원인을 우발적 익사로 확인했는데요. 목격자들은 피해 소년이 허리 깊이의 물에서 놀고 있었다며 갑자기 조류에 휩쓸려 호비원에서 멀어진 것 같았다고 진술했는데요. 경찰은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소년을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었지만 그 역시 거센 물살에 휩쓸리며 소년을 시야에서 놓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인디애나주 천연자원국은 사고 당시 해당 지역에 조류 발생 가능성이 높아 국립기상청이 위험경보를 내린 상태였다고 전했는데요. 세계 최대의 담소호군 오데호는 면적이 넓고 수심이 깊을 뿐 아니라 조류 또는 이안류 발생 가능성이 크고 때에 따라 파고가 7, 8m에 이르기도 합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오데호 구조 프로젝트는 지난해 오데호에서 발생한 익사 사고 건수는 108건에 달한다고 밝혔죠. 2010년 이래 누적 건수는 1,171건입니다. 올해는 본격적인 물놀이 시즌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으나 벌써 16명이 오데호에 빠져 숨졌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 3세, 4세, 7세의 어린 세 아들을 모두 총으로 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 17일 오하이오주 클러먼트 카운티 보안관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4시 15분께 아이들이 총에 맞았다고 울부짖는 한 여성의 911 신고를 접수했는데요. 또 3분 뒤에는 같은 집 앞 도로를 지나던 차량 운전자가 911에 전화해 한 아이가 도로로 뛰어나온 것을 봤으며 아이의 아버지가 모두를 죽이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전했습니다. 경찰은 신고 장소인 모노카우니의 주택으로 출동해 집 밖 계단에 앉아있던 남성 체드 도어먼을 체포했는데요. 총을 옆에 두고 앉아있던 도어먼은 별 저항 없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집마당에서 어린 남자아이 셋이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응급처치를 시도했는데요. 하지만 아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이 아이들은 모두 도어먼의 아들로 각각 3세와 4세, 7세로 확인됐습니다. 아이의 엄마도 손에 총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도어먼은 가중살인 혐의로 기소돼 카우니 구치소에 구금돼 있는데요. 수사당국은 도어먼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단기 임대 숙박 분석업체인 에어DNA에 따르면 시카고 에어비앤비 호스트는 지난해 미국 일반 호스트보다 32% 더 많은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납니다. 생활비가 상승함에 따라 집을 임대하는 것이 추가 수입을 창출할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에어DNA는 최근 내놓은 데이터에서 2022년 전국 단기 임대 공급량을 전년 대비 20% 증가한 130만 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힙니다. 이 분석업체는 시카고가 이러한 부동산에 투자하기에 매력적인 곳이며 2022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이용 가능한 매물이 약 13% 증가한 반면 점유율은 66%까지 늘어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에어비앤비 데이터에 따르면 시카고의 일반 호스트는 2022년 약 18,500달러의 수입을 올렸고 이는 전국 평균인 14,000달러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일리노이주에서 호스트가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카우니는 조데베이스, 리빙스턴, 메리언 카우니였고 켄터키와 에빙햄 카우니도 상위 5위 안에 들었죠. 휴가용 임대 숙소 호스트는 올여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숙박 공유 플랫폼 브로보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호스트 응답자의 69%가 지난해 여름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예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10명 중 9명은 올여름 요금이 지난해와 같거나 더 높을 것이라고 답변했는데요. 한편 단기 임대 전문가들은 임대 허가를 신청하기 전 법적인 문제를 미리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시카고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시카고의 하룻밤 숙박 금지와 같이 단기 임대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미국의 관광명소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 스카이워크에서 30대 남성이 떨어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USA 투데이 등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지난 5일 오전 9시께 33세의 한 남성이 그랜드 캐니언 스카이워크 가장자리에서 약 1200m 아래로 추락했다고 전했는데요. 경찰은 이 남성의 신원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에 설치된 스카이워크는 말발굽 모양으로 만들어진 유리 교량으로 관광객들이 투명한 다리 위를 지나며 그랜드 캐니언 아래로 흐르는 콜로라도 강의 절경을 감상하는 명소로 유명합니다. 모어비 카우니 보안관실은 헬리콥터를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남성은 결국 낭떠러지 아래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는데요. 언론들은 이 남성이 사고를 당한 것인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시카고일은 오늘 완연한 여름 날씨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낮 최고기온 85도, 밤 최저기온은 64도입니다. 오늘 대기질 지수도 108까지 오르면서 민감군에게는 다소 해롭게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요. 화요일엔 내일도 완연히 맑은 하늘에 낮 기온 80도 초반대를 가리킬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82도, 밤 최저 61도입니다. 이번 주 당분간 맑고 화창한 날씨 계속될 것으로 현재 예보됩니다. 이 시각 기온은 70도, 습도는 89%, 바람은 서풍이 2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연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